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종목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6월달 일정 맞춰서 그 전에 좀 선반영되는 거 어떻게 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좋겠거든요. 정확히 지금 뭐 때문에 빠지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금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고 이제 시작이 임박되어 있죠. 근데 관세 때리기 전인 벌써부터 미국의 물가가 튕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전월비 0.4% 급등. 그럼 전년 동월 대비로 2.8%가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가 2%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비도 둔화되면서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간다고? 거기다가 물가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최악이 나왔네. 악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더욱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거 잘못하면 경기 침체까지 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오케이 이런 게 지금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안 바뀌면 맞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금리 인하 못합니다. 물가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잖아요. 어떤 게 보여주고 있냐면 6월 기준으로 한 50% 정도까지 떨어지고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지표가요. 5%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물가 잡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물가가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부분들 보면은 식품이나 여러 가지 계란이나 이런 것들 컸거든요. 근데 하나씩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 4월부터 어떤 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펙의 증산. 내 기업들도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미국은 이들의 행동을 더욱더 가속도를 밟게 해주기 위해서 경쟁자를 정부 차원에 죽이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베네수엘라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점유율이 박살나면 누군가는 이걸 먹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원유 생산량이 증산된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이 임박되고 있는데 요것마저 잘 완료가 된다면 이건 최고인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를 둔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이것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수요에 맞춰서 가격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원가율마저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가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기도 안 좋겠다. 물가도 좀 잡히겠다. 연준 입장에선 이제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보여진 지표처럼 6월 여기에 연결이 제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때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중은 금리 인하 곧 시작하겠구나 호재로 인식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4월달 관세 여파 이후 단기적 변동은 나올 수 있어도 이 이후의 것들이 좋게 보여지게 되면은 지금 최악은 다 선반영이 되었으니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갈 일 이것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계속 빠지지 않지 않겠냐 하겠지만, 미국의 작년 4분기 GDP를 보면 되게 잘 나왔어요. 버티겠죠. 이거 안 꺾이면은 지표 괜찮게 이어지게 되면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둔화된 상황에서 물가만 빠르게 잡히는 이 골디락스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올해 2번에서 3번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종 목표
3% 언더까지 금리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요 타이밍에 지금 유럽 부양책 내놓고 있죠. 독일에서 수백 조 푼다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중국 돈 풀고 있죠. 인도 시장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한 여파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성장주의 대장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1군 종목으로서 이제 올라가는 그 시장이 왔을 때 뒤처지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도 향후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지면서 봐도 되지 않나? 요거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노후를 하면은 너는 그냥 혼자만의 상상 아니겠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금리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들어가면 보이니까 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거 나오고 나서 원래라면 채권이 불안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채권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여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은 일단 외국인 컴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애매한 네이버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지라인 여기 241선 있으니까 여기 지켜지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떨어지는데 많이 담아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봤을 때 현재 가격은 나름 나쁘지 않게 보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래로만 크게 이탈 안 한다면 수렴 그림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요렇게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 쪽에서 이제 반등한다면 아마 241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 61선이 되게 중요해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위쪽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이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여기서 횡보하는지 여기서 횡보하는지 보고 위쪽에서 횡보하면 21선 돌파했을 때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서 횡보하면 61선 돌파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마인드로 네이버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기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보고 있다가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 여기 수렴 상단까지 다시 하는지 보고 돌파까지 다 완성이 되면 그러면 네이버가 솔직히 좀 갈 게 많긴 하죠. 우하향만 했던 요 추세가 드디어 반전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방향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건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매물대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다음번에 상승의 여력은 많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지금 미국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은 미국은 이걸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나 확률 나오는 것처럼 6월에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은 최악 지나갔을 때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반등 노려보면 되고, 물가 잡히는 게 급속도로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때부터 바닥 짚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했을 때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각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력 있게 보시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올라가서 횡보하는 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여기 121선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땐 두 종목 다 21선 돌파했을 때 속도 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 쭉 하고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이만 마치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내일 뵙도록 할게요.